네, 이승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특징 좀 짚어주십시오. 예,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지난주 아시는 대로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의 급작스러운 통화 정책 변경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 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제 금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내용이 요약을 해보자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경제 위기화되는, 그러니까 이번 스위스 중앙은행 정책 변화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적인 우려감,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적인 우려감으로 전이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다. 일시적으로다가 혼란, 그러니까 어떤 큰 변화를 겪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우리도 뭐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집안의 가장이 만약에 바뀐다고 치면은 그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제가 뭐 비유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큰 정책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혼란을 겪은 거지 이게 위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오래 지속될 일은 아니고 또 더불어 가지고서 결국은 스위스 중앙은행의 이런 선택은 이번 주에 있을 유럽 중앙은행 그 통화정책회의에서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의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싱하자, 그러니까 그쪽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오히려 뭐 1,900포인트를 재차 빠른 시간 내에 뭐 빨리 한다면 뭐 월요일 날 정도쯤, 그러니까 오늘쯤에 회복을 한다면 1,900포인트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고 오히려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하루짜리 충격을 받았던 미국 증시도 좀 회복을 좀 보였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급반등을 보이면서 독일 증시는 현재 사상 최고치 지수를 경신하면서 10,000포인트 위쪽에서 이제 상승 확장 국면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목요일 날 예정돼 있죠.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과연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돌입이 될 것이냐. 또 문제는 이제 돌입이 된다. 그러니까 QE를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되면 그 규모가 이제 얼만큼이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그거죠. 어쨌든 목요일 날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특히 이전 사례에서도 유럽 쪽에서의 양적 완화 정책은 국내 증시나 또 아시아 증시 쪽에다가는 우호적인 영향을 줬던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국내 증시에도 일정 부분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증시의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본다면은 현재 시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가 무려 9천 계약이 하루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그러니까 선물 매수는 순수하게 신규 매수 포지션 쪽에 유입도 유입이지만 그보다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선물 매도에 대한 청산, 그러니까 시장이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외국인들은 이제 고려를 하고 현재 미결제 약정이 한 4,500계약 정도 내외권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서 본다면은 역시 이제 이번 주에 증시의 반등 기대감이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뭐 주식을 갖다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도 규모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국내 기관들은 주식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증시가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또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성 물량도 유입되면서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컸었던 종목군들 중심. 그러니까 물론 뭐 지난주에 유가가 반등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달고 있지만 글쎄 그보다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좀 쏠림 현상을 갖다 시장이 좀 자율적으로다가 조절을 하면서 코스닥 쪽은 상승폭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거래소 쪽은 오히려 낙폭과 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는 이런 키 맞추기식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하루짜리 이게 반등일 것이냐 이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지가 이제 관건일 텐데요. 그건 또 하나씩 또 풀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우리 증시가 금요일 쪽의 충격은 좀 벗어나면서 다시 종합주가지수 1,900. 이 1,900포인트라는 지수가 요즘에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지선으로서의 신뢰성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업종별 종목별 특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정유화학주 앞서는 뭐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늘 뭐 화학주, 그다음에 건설주, 기계, 조선업종 등 그동안 유가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봤던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좋은데요. 뭐 이들 종목군들의 반등은 뭐 낙폭 과대에 따른 부분하고 물론 뭐 실적에 대한 아직도 우려감이나 또 걱정은 아직 해소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워낙 많이 밀렸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동안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역효과성 움직임으로다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면 국내 기관들 중에 일부 쪽에서는 이들 종목군들 그동안 공매도를 좀 굉장히 연초에 또 활발하게 매도 우위를 보였었는데 오늘 상당 물량이 오늘 좀 쇼커버링성,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청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내주면서 수급이 이쪽으로 다 좀 몰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은 유가가 바닥이라는 어떤 확정적인 시그널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이번 주에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돌입이 된다면은 불을 보듯 뻔하게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것이고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상품 시장도 급격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1차적으로 유가가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그 바닥에 대한 신뢰감 정도, 그러니까 뭐 제한적 정도라도 좀 반등을 주면서 유가의 그동안 하락에 대한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보다는 실적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오늘 반등은 이런 종목군들의 그 전체적인 주가 움직임을 본다면 좀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점 통과 가능성과 더불어서 제한적이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증시를 보게 되면 재밌는 거는 이제 그동안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저 지수가 올라올 때 대형주 쪽에 그렇게 그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좀 대형주 중심의 좀 상승이 나오는 거는 좀 고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 뭐 시장이 저점을 통과했을 때는 대형주가 일정 부분 좀 끌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의 한 2% 정도 강세는 의미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기타 그 외에도 화학주,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조선, 건설, 기계 등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 반등의 의미가 있고 또 지난주까지 유럽 쪽 우려 또 내부적으로다가도 시중 실세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은행주나 이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는데요. 오늘 이런 부분에서 은행주 쪽에서도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본다면 최근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오늘 좀 차익 실현 또 반대로 많이 밀렸던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를 통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금융시장의 특징이겠습니다. 여전히 정부 정책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스닥 쪽은 물론 뭐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이 핀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은 좀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른 쪽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언급을 드렸죠.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눈길을 좀 돌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의 관광업 좀 그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오늘 뭐 코스닥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 용산 쪽에 대한 개발 관련된 이슈하고 더불어 가지고 롯데 관광개발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모두 투어가 강세를 보이는 등 이런 이제 좀 다른 쪽으로까지 좀 분위기가 좀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편중돼서 시장을 보기보다는 앞으로 오를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자꾸 이동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보안 관련주들도 요즘에 주가가 좀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보안 관련주가 결국은 이 인터넷 은행과 관련돼 가지고 핵심적인 사업 분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안랩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제 보안주들 또 그 파수닷컴 같은 보안주들도 요즘 주가가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으로 좀 관심을 좀 이동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인 휴장이죠. 예, 오늘은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휴일이고요. 유로존 쪽은 이제 증시가 오늘 열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의 이번 주에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는 이렇게 뭐 경제 지표는 중요한 게 뭐 예정돼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뭐 유로존의 11월 경상 수지가 발표될 예정인데 뭐 이전보다 약간 뭐 개선됐을 거 정도로 예상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본디 뭐 이렇게 크게 뭐 증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겠고요. 이보다는 이제 유럽 쪽도 이제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이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더불어서 지난주 유럽 증시는 이틀 동안 좀 강한 반등을 줬죠. 기존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정도 이외에 뭐 강력한 상승이나 또 대지는 반대로 또 강력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번 주에 미국 증시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은 휴장이지만 뭐 내일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는 경제 지표 쪽보다는 이제 기업 실적에 좀 우리가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 발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실적이 증시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그 전반적인 평가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는 거는 뭐 시장 자체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쪽에서도 일련의 그 조정을 좀 겹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은 크게 완화돼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은 역시 뭐 하이라이트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 아마 무난하게 이번 주에 아마 조정권 탈피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대내외적인 변수는 역시 22 통화정책 회의를 제외한다면 뭐 큰 영향을 줄 요인은 없겠고 뭐 앞에서도 뭐 다른 분이 언급했다시피 오늘 뭐 중국 증시가 크게 밀리지만 이게 뭐 펀더멘탈적인 이상 징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중국의 GDP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거 정도가 이제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이렇게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뭐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선물의 대규모 매수가 특징적인 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 예전보다 선물 시장의 그 거래량과 시장 규모가 위축된 다음에 이렇게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수와 매도가 자꾸 반복되는 일이 생기면서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개선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은 아직은 사주고 있지 않죠.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보통 외국인들의 매매는 파생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세 확인 후 그다음에 현물 매매가 따라가는 추이를 보이니까 뭐 금일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갖다 매수해 주는 걸 강력하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국내 기관들 쪽이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뭐 매수가 유입되는 거는 그래도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뭐 지난주에도 반등 구간 내에서 주로 매도 우위를 보였다면 이제 기관들 쪽에 매도로 전환된 게 좀 눈길을 줄 부분이겠는데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부분은 좀 차익 실현을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뿐이 없는 구간에 와 있겠고요. 직전 고점이었던 이제 580포인트를 과연 이제 이번 쉬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저항이 돼가지고 되밀릴 것인가가 관건인데 코스닥의 그동안의 누적 수급에 비한다면 오늘 매도가 그렇게 많다고까지 보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오늘 거래소 쪽의 합성 비율로 놓고서 분석한다면 현재 그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마이너스 10선까지 내려올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반등을 줬었던 이전 사례를 본다면은 금요일 날 수급이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월요일부터는 수급이 자소 좀 금요일보다는 좀 풀리지 않겠냐고 묻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뭐 극에서 극으로 가고 있죠. 플러스 10선까지 올라오면서 일단 저점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외국인들의 그 합성 수급의 동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또 꺾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도 여쭤봤다시피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기도 어떤 방향성 매매보다는 좀 빡세 갇혀서 매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뭐 너무 자주 매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만 더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 놓고 게임은 본다면 그렇죠. 일정 부분 원래 회복을 보인 이후에 보통을 보게 되면은 일정 부분 그 수급 추이가 뭐 다만 뭐 며칠이라도 유지됐던 이전 사례를 좀 본다면은 오늘 수급의 개선은 글쎄 빠르게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가는 수급을 작년도에도 작년 12월 달에도 한번 보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작년도 12월 초에 1900을 일시적으로 깬 이후에 이탈한 이후에 즉각적인 수급 호전을 통해 가지고서 오히려 이제 1960에서 그 이상까지도 지수가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 수급 추이하고 좀 비슷하다고 현재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본 관점에서는 매수 규모가 굉장히 많다는 점하고 또 하락 포지션에 대한 적극적인 그 청산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늘 뭐 일시적인 수급의 변화와 또 더불어 가지고 내일 이후에 급작스럽게 돌아설 가능성, 어떤 뭐 대외적으로다가 돌발 악재가 뭐 큰 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 높지 않겠고요. 적어도 이번 주 월, 화, 수요일 정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이제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양 시장이, 그러니까 어떤 좀 약간 뭐 다른 좀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인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1900포인트,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1900포인트 쪽 아래쪽에서의 그 지지선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게 뭐 그림을 뭐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춘다면 우리가 뭐 역헤드 앤 숄더라고 그러죠. 가장 낮은 쪽, 그러니까 아래쪽이 그 가운데가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쪽이 하나의 어깨, 그다음에 이번에 1900포인트 지난 금요일 날 밀렸을 때가 또 하나의 어깨로 역헤드 앤 숄더라고 그러죠. 뭐 이런 모양을 보일 때 뭐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좀 강한 반등이 나오는 어떤 그 중기적인 바닥의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적어도 1900포인트를 이탈한 다음에 이 구간 또 이 하단의 이 밴드 하단을 깨고 난 다음에 이탈할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뭐 좀 그 기술적으로다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상단 쪽에 올라간 다음에 오늘 상단을 깨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의 고점은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위쪽에서 그러니까 위쪽 강세 구간에서의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 고점은 올라가는데 스토캐스틱에서의 이 고점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한 차례 정도는 이제 고점을 만들 가능성과 더불어 가지고 제한적 구간 내에서의 조정 가능성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당장에 즉각적으로 다 강력한 조정 가능성보다는 마지노선은 대략 한 570
포인트 내외 정도권 이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굳이 코스닥에 대해서도 뭐 비관적으로 보실 이유가 없겠고요. 뭐 적극적인 차익 실현을 아직까지는 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놓고 본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거래소는 바닥성 징후, 그다음에 코스닥은 반대로 고점 징후가 나오는 게 오늘 양대 시장의 기술적 분석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략 세워보죠. 일단 뭐 양쪽 시장에 대한 비율로 놓고 본다면 뭐 지금 뭐 기술적 분석이나 수급 분석에서도 보셨다시피 거래소 쪽에서 이번 주에는 약간 코스닥 쪽으로 좀 분위기를 좀 이동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유럽 쪽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만약에 시행할 경우에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에 더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코스닥 비율을 좀 줄여가지고 거래소 쪽으로 옮기는데 뭐 적극적인 비율 이동보다는 역시 코스닥 쪽은 한 35%로 좀 줄이고 거래소 쪽은 한 65%, 요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보다 오늘 매수의 의견은 거래소 쪽에 대한 매수 의견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과 관심지요. 예, 뭐 오늘도 이제 양시장 쪽에서의 외국인하고 기관들 3거래일 연속 매수되는 종목군들을 제가 검색해서 가져나왔는데요. 요즘 남해학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지난주에 LG생명과학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거래소 쪽에서 꾸준하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수급이 호전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급반등을 하면서 직전 고점 주가를 좀 넘어가는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즘 타이어주들 쪽에서 넥센 타이어하고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수급 개선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최근 수급이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원자 이 타이어주들의 재료 쪽에 가격 인하로 인해가 천연고무 쪽에 가격 인하로 인해 가지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타이어주 쪽에 좀 수급이 개선되는 게 특징이겠고요. 그 외에 대원제약 정도가 눈에 띕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골프존, 그다음에 실리콘웍스, YG 엔터테인먼트, 창해 에탄올 이런 종목이 눈에 띄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요즘에 수급 개선주로 자주 눈에 띄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를 가져나와 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한 두 달여 정도 60일 이평선 이하에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가지고 최근 항공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정부 또 이 정책 기대감 이 부분이 맞물리면서 오늘 주가는 60일 이동 평균선을 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강한 돌파성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당분간은 뭐 직전 고점 정도까지라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돼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오늘 가져나와 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